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극극장입니다. 오늘은 제63문 선종청규의 제정자 백장회의 선사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64문 선종청규의 제정자 백장회의 선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백장 스님의 생평과 그리고 청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백장 스님의 선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백장 스님의 선법은 청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백장은 유론으로부터 가감하게 뛰쳐나와 청규를 근간으로 하는 생산교단을 형성했죠. 그와 동시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기치를 더 높이 내겁니다. 청규에 의한 생산교단의 구축은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범례를 찾기 어려운 종교개혁이죠. 이 종교개혁은 중국인의 종교로서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도의 종교적 아리로서의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인도에도 선은 있죠. 하지만 그 인도의 선은 중국의 선정과는 다르죠. 아주 깊은 곳에 가서 내밀한 함의는 같겠습니다만은 일단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백장부터 그야말로 새로운 선정의 성립이고 새로운 선정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들은 비로소 종교와 생활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죠. 유교와 도교 중에서 유일하게 생활불교, 생활종교, 생활선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전 세계에 있는 종교 가운데 노동을 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노동을 반드시 의무로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종교에 따라서 일부분의 수행자들이 노동을 하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그 종파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노동을 앞세운 것은 선종이 처음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생활선 혹은 생활 종교로서의 기틀을 백장이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장의 청규 혁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그 이후에 일어난 불교계의 대사건과 연결될 때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의 법난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불교는 국가불교이죠. 국가불교란 종교 교단을 국가 권력, 다시 말하면 황제의 아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도 불교와 다른 중국 불교,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죠. 어쨌든 국가불교란 종교 교단을 국가 권력 아래에 두는 것이다. 이런 국가불교 체제에서는 종종 대규모의 불교 탄압이 벌어지고 그것을 불교 쪽에서는 법난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법난은 크게 삼무일종의 법난이 일어나죠. 북위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당의 무종, 후주의 세종이 법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3명의 무제와 1명의 세종이 주도한 법난이라 해서 삼무일종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당나라 무종시대에 일어난 법난이 해창폐불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큰 법난입니다. 이 해창폐불, 이 법난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죠. 당의 국력이
점점 쇠퇴짐에 따라서 개방적이던 당나라의 분위기가 차츰 폐쇄적으로 변했고, 한때 흥성했던 불교에 대해서 한유와 같은 유학자들의 비판이 심해집니다. 이때 당무종의 칙명에 의해서 범란이 일어나죠. 폐부를 단행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죠. 크게 하면 세 가지를 본다면, 불교가 아닌 유교와 도교의 질시, 특히 불교와 도교의 대립 항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때 황제가 도교의 편을 들면 범란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른 종교의 실시가 정치적, 경제적 요인과 서로 엮여야 됩니다. 당시의 황제가 폐부를 단행함으로써 그가 처해 있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세금과 노역을 피하기 위해서 출가한 그 많은 선임네들이 정부의 재정을 위협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틈을 주게 되는 것은 성녀들의 타락과 비행이 아주 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종교, 특히 유교나 도교의 질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요인, 성녀들의 타락과 비행, 이 세 가지가 엮여야 범란이 가능한 것이죠. 해창 표벌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4,600곳이 넘는 사찰과 4만 곳이 넘는 불당이 파괴됩니다. 26만 500명이나 되는 비구와 비구니들이 강제로 환속을 당하고 15만 명 정도의 절의 머슴들이 정부에 의해서 몰수되죠. 중국에 있는 모든 사찰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불교의 모든 종파가 다 없어집니다. 중국에서 불교가 망하는 거죠. 오로지 선종만이 이 재난으로부터 피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종은 종교 외적 설비, 불경, 불상, 화로운 사찰 건물 등에 의존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중생이 곧 부처이고 내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토굴 하나 파가지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사찰이고 불상이고 불경이죠. 따라서 돈이 많이 들지 않죠. 불상을 아주 금불상을 만든다거나 사찰 건물을 어리어리하게 만든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선종은 불교가 늘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비난을 면했죠. 왜냐고요? 청규잖아요. 선종의 모든 선인들은 모두가 다 당장을 포함해서 모든 대중들이 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 생산 노동을 기치로 내세웠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후에 선종만이 중국에 남게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어쨌든 백장청규는 노동을 통해서 인류의 공동 운명에 참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수행자가 대중들이 하는 노동에 같이 개입하고 수행자가 노동을 통해서 작업자족을 한다. 긴 인류의 종교 역사에서 드물게, 아니 선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불교 내에서 선종 외에 다른 종교나 혹은 기독교라든지 혹은 유교라든지 거기에서 어디에서 양반이 노동을 하고 어디에서 도상은 노동을 하던가요? 안 하죠. 청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백장의 사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장 스님께서 설법할 때마다 한 노인이 항상 들러서 그 법문을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이 끝났는데 가지 않고 미적거리고 백장 스님 근처를 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묻죠. 노인장은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노인이 말합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가섭 부처님 시절에 이 산의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묻기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하기에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잘못 대답을 한 과보로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청하건대 여우의 몸을 벗을 만한 말씀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묻습니다. 노인이 묻죠. 많이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질문입니다. 백장이 대답합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 여우가 된 스님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백장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말끝에 크게 깨닫고 스님께 하직을 구하죠. 제가 이제 여우의 몸을 벗게 되었습니다. 절 디산에 가면 저의 껍질이 있을 터이니 죽은 스님의 예에 따라 장례를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백장 스님은 총림의 기강을 담당한 윤하에게 명하여 종을 치게 하였죠. 예전부터 절에 스님이 돌아가시면 종을 쳐서 알립니다. 대중에게 말하기를 점심 뒤에 대중울욕으로 죽은 스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알렸죠. 스님께서는 대중을 거느리고 기산 바위께로 가니까 거기에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를 끄집어내어서 법도대로 화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게 사실은 불교 2500년 역사에서 늘 있던 이야기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500생 동안 여우의 껍질을 덮었을 만한 사법이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하면 500생 동안 덮어선 그 껍질을 벗을 만한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백장 스님 사상을 이야기할 때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셨다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서로 의논해 보기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헌은 경덕전 등록, 조당집, 벽암록, 고존수거록, 그리고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상편, 오경홍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선악의 황금시대, 이부키의 아츠시 교수가 짓고 최현식 교수가 옮긴 중국선의 역사, 일제 스님이 지은 백문백답 선불교 강자편, 그리고 전국선원수저회가 편찬한 선원청규였습니다. 소우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